일단 이런 식으로 DNA 주사 좀 맞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발목 그 재활 좀 해보세요. 일단 발목이 접지르는 게 가만히 있을 때 접지르는 거 아니잖아. 내가 움직일 때 접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때 근육이 어느 정도 좀 힘을 좀 갖고 잘 균형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인대가 좀 약하더라도 일단 다이내믹 스테빌리티를 줄 수가 있어요. 근육이 좀 강해지면. 그래서 재활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제 6월 18일 날 찍은 영상이 있어요. 인대 파열 수술 안 하고 주사로 낫는 방법. 제목 아주 멋지죠. 인대 파열 됐는데 수술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실까요 하면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저도 사실 저도 수술 2번 저도 해봤는데 저도 당연히 수술하기 싫고, 의사도 수술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무섭죠.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맹장염이 조금 심해져서 맹장이 터졌는데, 그건 이제 괜찮겠지 하다가 터진 날 발견을 했어요. 전날 저녁에 내가 막 아파서 이렇게 쪼그리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보고서는 이거 당신 혈색이 안 좋은데 내일 당장 가서 저희 영상의학과 원장님한테 초음파 좀 찍어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구박받으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은데 하고 이제 막 삐삐 대다가 다음날 아침에 영상의학과 원장님한테 끌려와서 이렇게 초음파 했는데 이제 터졌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수술이 2개인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날 수술 다 하고 마치고 나서 바로 이제 선배님 병원으로 끌려가서 선배님 이거 터졌다는데 수술 안 하고 어떻게 주사로 항생제로 안 될까 했더니 에라이 놈 하면서 당장 수술방으로 끌려가서 한 일주일 금식하고 이제 병원도 못 나오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의사도 당연히 이제 수술하라고 얘기를 들으면 섬찟하죠. 수술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주사 치료 좋은 방법이에요, 당연히.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모든 인대 파열이 주사로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사로 안 되는 인대 파열 분명히 있어요. 수술이 꼭 필요한 인대 파열은 수술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좀 까리한 거, 어떤 의사는 수술하세요, 어떤 의사는 수술하지 마세요, 내지는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술할 필요 없는데, 그런 정도의 인대 파열이라면 당연히 일단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인대 수술해야 되는 거 바로 수술해야 이제 꿰매주면 이제 금방 나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시기를 놓치면 이제 재건이라는 큰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손상들은 수술 없이 이제 나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3가지 주사로 인대 파열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댓글들이 좀 여러 개가 좀 달린 게 있어서 그거를 보고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성을 갖추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쪽집게 강의 등등등.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사실은 이제 어깨 수술하는 의사들은 이제 2개로 나눠요. 부분 파열 중에 50% 미만이냐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면 일단은 수술 안 하고 이제 이런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분 파열일 때 그 파열 범위가 크냐 적냐가 중요하겠어요. 파열 범위가 크면 그거는 수술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주사 맞는 거는 단지 그냥 시간을 조금 벌 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50% 이상의 부분 파열은 그냥 수술하는 게 더 깔끔하고 효과가 좋고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 50% 미만의 부분 파열, 특히나 이제 그 어깨 관절 안쪽에서의 부분 파열, 어깨 관절 바깥쪽도 마찬가지지만 어깨 관절 안쪽에서의 부분 파열 내지는 힘줄 속 안에서 양 관절 쪽이나 뚜껑뼈 쪽 그쪽에는 이제 괜찮고, 이 속 안에서 된 파열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주사 치료가 효과가 좀 좋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DNA하고 콜라겐 주사가 효과가 좀 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프롤로 주사도 효과가 좀 없지 않은데, 요새는 저 같은 경우에 부분 파열이 있으면 일단 콜라겐하고 DNA를 먼저 좀 추천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50% 이상의 부분 파열에서는 이제 수술을 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효과가 있다. 50% 미만의 부분 파열에서는 일단 해볼만 하다. 그렇게 좀 답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2번째 또 질문이 있네요. 테니스 엘보인데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1년이 되어갑니다. 콜라겐 주사를 7회나 맞았는데 너무 많이 맞은 건가요? 많이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요거는 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엘보라고 하는 게 이제 힘줄에 손상이 있을 때가 있고 인대 손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안쪽도 마찬가지고 바깥쪽도 마찬가지인데, 엘보라는 게 처음에는 힘줄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힘줄은 괜찮고 염증만 있어요. 이게 이제 초기 상태예요. 근데 염증이 좀 오래되다 보면 힘줄 자체가 조금 변성이 생겨요. 그게 이제 2번째 단계예요. 그거에 지나가면 이제 힘줄이 미세하게 파열로 진행이 돼요. 이제 좀 많이 심해진 단계죠.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인대가 손상이 돼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엘보라고 하면 인대 손상까지는 아니고 이제 힘줄 손상이 있는 정도까지를 주로 엘보라고 해요. 인대 손상까지 가는 경우는 좀 많이 좀 드물어. 그건 정말 심한 경우. 속에 인대까지 뭐 손상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수술 아니고 날 수 없는 상태죠. 일단 하여튼 정말 인대가 찢어진 건지 아니면 힘줄이 찢어진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힘줄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도 아주 이렇게 미세하다고 하면 일단은 콜라겐 뭐 DNA 프로로 일단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파열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는 조직 자체가 되게 약하고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주사를 좀 맞아 보다가 이제 너무 자주 재발하거나 힘들면 그냥 차라리 수술하는 게 깔끔하고 이제 결과가 좋아요.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수술해서 결과가 나쁘지 않아요. 결과 상당히 좋은데 그게 한간에는 수술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이 그 병변을 제대로 찾는 게 되게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해요. 경험도 필요하고 이게 정말 이상이 있는 부위인지 아니면 정상인 건지 일단 그거 찾는 거 자체가 좀 되게 좀 헷갈리고 처음에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대로 찾을 수 있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수술하는 게 결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 좋아요. 그래서 수술하는 건 이제 너무 이제 뭐 주저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수술하기 싫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부작용 있는 경우는 제가 별로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증상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콜라겐 주사 자체가 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게 좀 그 알러지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사 중에 상당히 좀 아픈 편에 속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큰 부작용은 제가 겪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사 치료를 상당히 좀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상 뭐 그렇습니다. 7번 정도 맞았는데 너무 많이 맞은 건가요? 그냥 맞을 수도 있다. 많이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거는 괜찮은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 문제 셋 중에 뭐가 제일 좋나요? 글쎄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그 주사하시는 그런 그 원장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좋아하는 주사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드렸죠. 이제 급성 파열 정말 이렇게 많이 쫙 벌어져 있는 급성 파열에서는 콜라겐을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좀 들어차 있다든지 그럴 때는 DNA나 프롤로 주사를 좀 섞어서 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이미 좀 어느 정도 차 있는 만성 파열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콜라겐보다는 이제 DNA나 프롤로,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좀 갭이 좀 찢어진 갭이 있고 급성일 때는 이제 저는 그 콜라겐 주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DNA 주사 자주 맞아도 되나요? 이것도 스테로이드 섞여서 주입되나요? 10번 이상 맞고 있는데 나중에 몸에 타격이 올지 두렵네요. DNA 주사는 사실은 이제 거기는 그 스테로이드 성분은 전혀 없어요. 다 그냥 연어 알에서 잘라놓은 DNA 그거의 농축액이죠. 근데 물론 이제 증상이 좀 아주 심하고 뭐 잘 안 듣는다, 여러 치료에 잘 안 듣고 염증이 너무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증상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섞어 쓰는 경우는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같이 안 쓰는 게 원칙이긴 하고, 근데 뭐 사실 뭐 그거를 꼭 그 같이 섞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뭐 거는 없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섞어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스테로이드 섞어서 쓰지는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DNA 주사만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맞아도 커다란 부작용은 제가 겪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운동 선수들, 중고등학교 선수들이나 뭐 프로 선수들까지 선수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런 선수들도 물론 이제 일반인보다 훨씬 주사 맞는 그런 빈도가 좀 많이 높죠. 뭐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다음에 과사용이 좀 많으니까 그런 친구들 뭐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쭉 뭐 대학교 때까지 프로 갈 때까지도 보는데 그렇게 뭐 큰 부작용을 겪은 선수는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다음 발목 말고 어깨인데도 마찬가지일까 효과가 있을까? 아까 제가 효과가 있다고 이제 얘기 드렸죠. 부분 파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병원에 갔는데 DNA 주사가 손목에 놓는 게 원래 불법이라도 황당한 얘기를 들었네요. 이건 뭐죠? 저도 황당한데 처음 듣는 얘기라 저도 처음 듣는데 DNA 주사 손목에 넣는 게 불법일까요? 일단은 이 DNA 주사는 재생 목적으로 인대라든지 뭐 그런데 재생 목적으로 이제 허가가 나 있는 데기 때문에 뭐 손목이든 발목이든 어깨든 뭐 어디든지 간에 뭐 재생 목적으로 쓰는 거는 뭐 불법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어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 저는 한 번도 뭐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부위 다 쓰니까. 그 다음에 적어도 15년 정도 방치된 발목이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발을 접지르고 발목을 잡아당겨 보면 덜컥덜컥거리면서 빠지는데요. 양쪽이다 그럽니다. 이것도 수술 안 하고 나을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목과 무릎의 통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불안정성이 되게 심한 거를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발목을 잡아당기면 덜컥덜컥한다.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발을 접지른다. 저 같으면 수술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정도면.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이거 수술하면 확 잡힐 텐데. 이 정도로 좀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저는 수술을 권유를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수술 결과도 정말 좋거든요. 변형브로스트롬 수술하고 저한테 컴플레인 하거나 괜히 했다 그런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만큼 오히려 제가 보건대는 무릎의 십자인대 수술보다도 개인적으로는 이 변형브로스트롬 수술을 정말 좋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수술이라 정말 그러시다면 저는 수술을 일단 권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내지는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 일단 안 하겠다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DNA 주사 좀 맞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발목 재활 좀 해보세요. 일단 발목이 접지르는 게 가만히 있을 때 접지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움직일 때 접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때 근육이 어느 정도 좀 힘을 좀 갖고 잘 균형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인대가 좀 약하더라도 일단 다이내믹 스테빌리티를 줄 수가 있어요. 근육이 좀 강해지면. 그래서 재활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DNA 주사도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데 분명히 효과는 좀 있어요. 덜컥거리는 건 없어지진 않겠지만 일단 트라이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 너무 심하면 저는 오히려 수술 더 권유를 할 것 같아요. 다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와서 걸을 때 아파요. 지금이라도 맞으면 나을까요? 인대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병원 가서 제대로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요. 인대가 만성 파열이 된 건지 아니면 이제 그때 접질렀을 때 안에 뭔가 연골이 좀 손상이 돼서 그런 건지 일단 진단을 정확히 받으시고 만약에 만성 인대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아주 심한 그런 불안정성이 아니면 일단 주사하고 재활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좋아지는 경우 적진 않아요. 제 생각에 제 경험상으로도 선수들이든 일반인이든 일단은 아주 심한 불안정성이 아니라 그러면 주사 맞으면서 재활해봐라. 결과 나쁘지 않다. 3개월 했다 그러면 저는 일단 DNA하고 프롤로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엑스레이 찍고 이상이 없어서 3미로 갔는데 붓기가 남아서 엑스레이 한 번 더 찍자고 하시길래 그냥 CT 찍자고 말해서 찍었습니다. 초음파를 해야 했군요. CT는 그냥 뼈 다쳤을 때 찍으시면 돼요. CT 물론 요새 해상도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연부 조직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인대나 힘줄 같은 뼈가 아닌 좀 말랑말랑한 그런 조직들을 보려고 그러면 초음파나 MRI를 찍어보셔야 돼요. CT는 살짝 어떤 견열골절, 이렇게 인대가 뼈를 잡고 뜯은 그런 견열골절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인대 손상에서는 크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냥 돈만 좀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대 손상이 의심된다 그러면 초음파나 MRI를 찍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허리 아픈데도 가능한지요? 허리 아픈데도 DNA 주사 좀 하기도 하죠. 이게 일단 재생 효과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이제 디스코제닉 페인이라고 해서 이제 디스크의 어떤 퇴행성 변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그런 통증 내지 이제 근육통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관절 뒤쪽에 이제 척추에도 이제 뒤쪽에 관절들이 있는데 그런 데도 안 좋을 때 좀 써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정설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경험상 이제 써보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몸에 큰 해는 없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별로 없는 주사이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겠습니다. DNA 주사를 좀 추천을 좀 할게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이 거창한 제목 인대 파열 수술 안 하고 주사로 낫는 방법에 달린 그런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지금 답변은 못 해드렸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른 영상들에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궁금점들이 있으면 제가 종종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제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듣기가 더 쉽죠.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쉬우니까 저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종종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좋은 시간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